이번 시간은 테마 40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종류와 내용인데요. 교육에서도 해마다 한 문제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중개업계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될 교육을 규정해 놓고, 또한 중개업계에 들어온 이후에 추가로 받아야 되는 교육도 별도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부동산 중개업계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될 필수 교육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실무 교육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직무 교육, 이렇게 두 가지를 규정해 놨습니다. 직무 교육. 네. 그러면 실무 교육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중개업계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받아야 될 교육 중에서 실무 교육과 직무 교육 중에서 실무 교육부터 볼게요. 실무 교육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법률 지식을 배우고,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 및 경영의 실무 배우고, 세 번째는 직업 윤리를 배웁니다.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입니다.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중개업계에 들어오려는 사람 중에서도 실무 교육을 미리 받아야지만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일단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미리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사원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미리 실무교육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임원사원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건 없건 임원사원은 전부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분사무소 책임자도 미리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며, 네 번째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미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1.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와 2. 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의 대표자 임원사원 전원과 3.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실무수습을 포함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4.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만 받으면 되고 실무수습을 별도로 받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교육을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시기는 1. 등록 신청하는 공인중개사와 2. 법인의 대표자 임원사원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미리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3. 분사무소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미리 받아야 되며, 4.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실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개업계를 떠났다가 1년 이내 다시 들어올 때는 종전에 받은 교육을 다시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던 개공이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한다든가, 다시 법인의 사원 임원 대표자가 된다든가, 또는 책임자가 다시 된다든가,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시 되고자 할 때는 안 받습니다. 또한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다든가, 또는 법인의 대표자 임원사원이 된다든가, 또는 책임자가 된다든가, 또는 다시 소공으로 고용신고되려는 경우에도 실무교육 면제됩니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중개업계 떠났다가 1년 이내에 다시 들어올 때는 종전의 교육을 다시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중개업계 떠났다가 1년이 지나서 다시 중개업계에 들어올 때는, 그때는 종전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실무교육 시간을 외워두셔야 합니다.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시도자는 실무교육 받으세요라는 교육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등록을 신청하려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계 들어오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 중에서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이 직무교육은 이 교육 내용이 직업윤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데요. 직무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대상자는 중개보존입니다. 즉 중개보존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지만 중개보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보존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즉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존으로 고용신고 되려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면제받습니다. 직무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받아야 되는데,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은 직무교육 받으러 오세요라는 교육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중개보존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이 중개업계에 들어오기 전에 받는 교육은 실무교육과 직무교육 두 가지인데, 그중에서 중개보존이 되려는 사람이 받는 교육은 직무교육, 그 외 나머지가 되려는 사람은 전부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개업계 종사하던 중에 받아야 되는 교육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육이 바로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법제도의 변경사항,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 및 경영에 대한 실무, 세 번째는 직업윤리 세 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실시권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무교육도 실시하고 시도지사가 연수교육도 실시합니다. 그 연수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자는 실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자만 받습니다. 따라서 실무교육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임원사원은 실무교육은 받았지요. 그렇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임원사원은 개업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소속공인중개사도 아니기 때문에 연수교육을 추가로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수교육을 받을 의무자는 실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자만이 받을 의무가 있는데요. 이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고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되고 연수교육 받고 또 계속 2년마다 계속 연수교육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고 2년마다 계속 연수교육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개공이건 소공이건 연수교육 받지 않은 개공소공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사실 실무교육 받고 내가 2년이 됐는지 연수교육 받고 2년이 됐는지 사실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시도지사는 이와 같은 연수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에 대해서 교육받으러 오세요라고 연수교육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통지입니다. 즉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달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연수교육 받으러 오세요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수교육 받으라고 교육 통지한다는 거 언제? 연수교육 받고 2년 되기 2달 전까지. 물론 실무교육 받고서 2년 되기 2달 전까지 교육 통지한다는 거.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범위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계에 들어온 이후 추가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없는 교육이 있어요. 아까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지만 추가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임의교육이 하는데 그 교육이 바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임의교육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보겠습니다.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실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도 있고 또는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또는 중개 보존을 대상으로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공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실시할 수 있다 해도 맞는 말이고 시도지사는 개공 등의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해도 옳은 질문이고 등록관청은 개공 등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해도 옳은 질문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방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 실시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은 교육받으러 오세요라고 공고도 하고 통지도 해야 합니다.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합니다. 공고하거나 통지하는데 누가? 실시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공고하거나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육 공고를 받았거나 또는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방 교육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교육은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대신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교육비라는 것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연구, 자료, 검토하는 비용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강사료를 다 포함합니다. 자, 네 번째는 교육의 지침 수립입니다. 교육의 지침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방교육은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방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양가로 보면 교육 및 교육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7가지를 여러 해놨는데 이거 외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교육 지침에 포함될 내용은 교육의 목적, 교육 대상, 교육 과목, 교육 시간,
강사 자격, 수강료, 수강 신청, 출결 확인 등 그 밖에 균형 있는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이 바로 교육의 지침에 포함될 내용이다 라고만 알아두시고 외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